야, 너 그거 알아? 뭔데? 섬에서 공사할 때 굴삭기가 중요할까? 배가 중요할까? 당연히 굴삭기 아니야. 공사를 해야 하잖아. 틀렸어. 그럼 배? 그래. 아무리 좋은 굴삭기가 있어도 배가 없으면 섬에 못 들어가잖아. 아, 그러네. 굴삭기 10대가 부두에 서 있어도 배 한 척이 없으면 공사는 제로야. 그러니까 섬에서는 배가 먼저네? 그치. 그런데 말이야. 이걸 직접 당해보고 아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섬 공사할 때마다 배 구하느라 애먹던 건설업자가 어느 날 생각한 거야. 잠깐. 왜 내가 계속 남의 배를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내가 배를 띄우자. 설마 건설업자가 해운업을 시작했다고? 바로 그거야. 그 사람이 바로 송림해운 김만천 대표입니다. 오늘은 건설에서 해운으로 확장한 성공 스토리, 주식회사 송림해운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 이야기는 바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흙이었습니다. 시간은 50여 년 전 1980년대 전남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굴착기가 땅을 파고 덤프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던 건설 토목 현장. 그곳에 김만천 대표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좋은 장비도 화려한 사무실도 아니었습니다. 딱 두 가지였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김만천 대표는 그 말을 책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버지의 작업복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남들이 돌아간 뒤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큰 회사보다 신뢰받는 회사였습니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끝까지 해낸다. 그 한마디를 듣는 회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만천 대표도 사업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육지를 넘어 도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섬공사는 육지공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굴삭기가 있습니다. 덤트럭도 있습니다. 건설 자재도 준비됐습니다. 사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수억 원짜리 굴삭기도 바다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육지에서는 도로가 막히면 우회하면 됩니다. 하지만 섬에는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바다가 막히면 현장 전체가 멈춥니다. 공사 일정은 하루씩 밀립니다. 장비는 부두에서 기다립니다. 인력은 놀게 됩니다. 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김만천 대표는 배를 수소문했습니다. 장비 좀 실어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배를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중장비를 싣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배를 찾습니다. 운항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하루가 갑니다. 이틀이 갑니다. 그런데 김만천 대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라고 했던 것,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운송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순간 공사 일정까지 남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생각이 뒤집혔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었습니다. 어디 배 없습니까? 김만천 대표는 다르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바닷길을 만들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이 그의 인생 항로를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만천 대표는 건설업이 싫어서 해운업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건설업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다로 간 것입니다. 어떤 장비가 언제 필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굴삭기 한 대가 하루 늦게 들어가면 뒤에 공정이 어떻게 꼬이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하루의 지연이 얼마나 큰 손실을 만드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단순한 화물이었지만 김만천 대표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화물 뒤에 멈춰있는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건설업자가 해운업에 들어오면서 갖게 된 뜻밖의 경쟁력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송림해운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가 필요했던 배도 분명했습니다. 사람만 태워서는 안 됩니다. 승용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화물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굴삭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건설 자재도 실어야 합니다. 즉 육지의 도로를 통째로 배 위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차도선과 카페리를 이용한 새로운 바닷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걱정했습니다. 건설과 해운은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육지에는 도로가 있지만 바다에는 차선이 없습니다. 지상을 봐야 합니다. 차도를 봐야 합니다. 조류도 봐야 합니다. 선박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전문 운항 인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선박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건설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배까지 합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만천 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배를 갖고 싶다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배가 필요하다였습니다. 그 생각은 결국 제주와 하추자, 완도를 연결하는 서남해의 바닷길로 이어졌습니다. 대형 카페리, 송림 블루오션호, 선박에 거대한 램프가 내려옵니다. 승용차가 올라갑니다. 화물차가 들어갑니다. 각종 물자가 실립니다.
사람들이 배에 오릅니다. 램프가 닫히고 배가 출항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 건설업자가 자신의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호까지 확장한 성공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처음 김만천 대표가 해결하려 했던 것은 자신의 건설 현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닷길을 만들고 보니 그 길을 더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섬 주민들이었습니다. 섬에서 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육지에서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마트에 갑니다. 병원에 갑니다. 택배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화물차를 부릅니다. 하지만 섬에서는 그 모든 것의 앞에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배가 다녀야 한다. 생필품도 배를 타고 옵니다. 자동차도 배를 타고 옵니다. 건설자재도 배를 타고 옵니다. 사람도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갑니다. 육지에서는 도로 하나가 막히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섬에서는 배가 끊기면 돌아갈 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항하는 카페리 한 척은 단순한 선박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움직이는 도로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공사 현장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했던 배가 이제는 섬 주민들의 생활을 멈추지 않게 하는 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40여 년 전 아버지의 한마디가 다시 돌아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아버지에게 현장은 흙과 장비가 움직이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현장은 더 넓어졌습니다. 부두도 현장이었습니다. 컴도 현장이었습니다. 바다도 현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땅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들은 땅이 끝나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다가 나타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다시 답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업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현장에 가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찾아라.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책임져라. 도서지역과 주민을 연결해온 인연은 김만천 대표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위촉되는 인연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필요해서 만들었던 길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건설업을 했다고 아들이 똑같은 건설업만 하는 것이 진짜 승계일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 장비도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현장으로 가는 습관, 남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길이라면 직접 만드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김만천 대표는 아버지의 사업을 단순히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각하는 방식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땅에서 사용했던 그 정신을 아들은 바다에서 사용했습니다. 1980년대 전남의 흙먼지 나는 건설 현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서남의 파도 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땅을 다졌습니다. 아들은 그 땅의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길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김만천 대표에게는 달랐습니다. 땅의 길이 끝난 곳이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송림 블루오션호의 램프가 내려옵니다. 자동차가 올라갑니다. 화물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램프가 닫힙니다. 배가 섬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 배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여 년 전 흙먼지 나는 건설 현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겼던 한마디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아버지는 그 답을 땅에서 찾았습니다. 아들은 바다에서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부자는 서로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야 할 곳에 길을 만드는 일. 현재 하나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길에는 흙이 있었고 아들의 길에는 파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땅의 길을 냈고 아들은 바다의 길을 냈습니다. 송림에 온 김만천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무엇을 물려받으셨습니까? 돈이나 집, 재산이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부모님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가장 값비싼 유산인지도 모릅니다.